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주로 고령층에게 일어날 거란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젊은 층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도 그 치아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분들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상실에서 오는 그 부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20, 30대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또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임플란트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고려 사항이 되는 게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이게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생 과정이 필요하듯이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붙는 기간이 아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악인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하악인 경우에는 4개월, 수술 후에 그런 아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처음에 뭐냐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그러면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그러면 뼈를 4mm 삭제를 하고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식립한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아무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아나갔다가 다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뼈가 자라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 경우는 상악에는 6개월, 하악에는 4개월이 필요한 아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서 이상이 없이 뭐 고름도 안 생기고 생체 친화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뼈가 들어가는 기간이 상악에는 6개월, 하악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만약에 이제 요즘에 임플란트가 발전이 많이 돼서 더 그 기간을 줄이는 그런 임플란트도 많이 있고 술식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하면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꼭 그 뼈 이식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 보면 뭐 치아가 부러져가지고 바로 오는 경우 말고는 치주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치주염 뭐냐면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는 치은염, 치주염은 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치주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뼈가 많이 녹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강 내에는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있는데 치조골이고요. 또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악골이 있습니다. 근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 치아가 빠지고 기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더 많은 치아가 치조골이 녹게 되는 것이고 이 녹아내린 그 부분을 골식을 통해서 회복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나중에 음식물도 안 끼고 좋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코 옆에는 상악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악동이 있는데 상악 구취부를 상실하게 되면 상악동 폭이 좁아지게 돼서 임플란트 식립이 매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뭐 뼈 이식도 해야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더 어려운 술식인 상악동 오그멘테이션, 뭐 상악동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더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는 치과 선생님 찾아서 진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술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선생님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름도 나오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이는 뭐냐면 염증이 있다면 우리 몸에서는 피를 많이 보냅니다. 피를 많이 보낸다는 거는 나중에 골 이식을 했을 경우 공급된 피하고 섞여서 더 골 재생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있는데 이제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잇몸의 탄성이 굉장히 저조하고 실밥을 꼬맸을 때 찢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선 질문하고 같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빠른 치료를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식립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거든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한 환자한테 100m 달리기 해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해보라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골밀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그 윗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다시피 치주염 때문에 뽑은 경우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이때 바로 뭐 보철물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저희 가족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술식이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치과 마케팅적으로 이용한 치과는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적용되는 환자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시 틀니라든가 임시 치아를 위한 임시 치아용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심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수식이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판별하셔야 되고 임시 치아용은 이제 본 뜨기 전에 다시 뽑아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뼈 이식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좀 감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서둘러서는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네, 요즘 또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건 뭐고 또 그냥 일반 임플란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먼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한테 CT를 촬영하고 이 CT를 토대로 해서 가상의 임플란트 위치, 그러니까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 가이드에 의존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그 술식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제가 수련 받을 때도 있던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 접하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위치 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을 뜨고 그 위에 맞춰서 가이드를 이제 식립할 가이드 부분을 찍어서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수술 술식이 수술 가이드용 임플란트 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CT도 많이 발전돼 있고 또 3D 프린터가 있는 관계로 더 쉽게 그 위치를 선정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 1년차 때나 아니면 초보자들한테 쓰는 술식을 요즘에 이제 마케팅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획기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든다면 요즘에 택시도 많이 타시잖아요. 탔는데 어디 갑시다 그러는데 거기를 내가 갈게요 가는 분하고 거기 위치를 몰라서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는 운전자라면 신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이드 없이도 술 잘하는 선생님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건 따져보시고 아니군요. 만약에 이제 나는 그게 굉장히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추가 비용이라든가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실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면 임플란트도 제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걸 그 임플란트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뭐 네. 어느 병원 가서 뭐 이제 추후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럴 수 없고 이런 게 갈리던데 네. 보니까 국내 제품도 있고 외국 제품도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제 뭐 역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1965년도에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인 브레네 박사가 정형외과에 쓰는 이제 그 타이타늄이라는 그 제품을 개 턱에다가 이제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 턱에 심어서 그 강도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치아에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인지한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한 게 그때의 이유입니다. 네. 1965년도부터 처음에 외국에서는 사용해왔고 발전해왔고 국내는 1997년도에 아바나라는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의 개발과 그 기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돼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거의 외국과 근접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 쓰는 제품이라든가 타이타늄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각 회사의 고유 기술과 그 이제 성분이라고 할까요?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되고, 문제는 이제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30개 넘는 임플란트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도 있는 반면에 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저가로 치과에 납품해서 덤핑 가격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좋은 제품, 상견된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에 쓰냐 이제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 제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임플란트 가지고 수술하는 술자의 능력이 더 중요하지. 뭐 제품 가지고 더 뭐 잘 성공이 높다거나 그랬다면 아마 이런 수술 패러다임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는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은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됐다 뭐 이런 정도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것도 부분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타이타늄 클래스 4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제 더 좋은 거고 이제 각기들이 개발했던 그 특허 걸린 제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 기간과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 어느 정도 수명 볼까요? 기간을?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환자분한테. 그러면 수술 후에 저한테 계속해서 점검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면 수술 후에 정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치아도 썩거나 치주염 걸리거나 망가지는데 관리 안 하면 하물며 인간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 안 해주면 음식물도 끼고 염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싼 가격이 아니고 많은 비용도 주고 기간도 상당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정기 점검 받아서 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게 2008년도인데 그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상 없이 쓰는 분이 계시고 2012년도에 제 친구 케이스인데 제가 임플란트를 12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몇 년 한 거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흡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정기 점검을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12개 중에 6개가 망가져서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받고 관리 받으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봤을 때 정기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음식물도 낀다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치과에 가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러면 음식물도 안 끼고 이제 안 닦이는 부분은 이제 스케일러로 잘 스케일링도 하고 그러면 좋아지고 있고요. 내가 언제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김차동 MC하고 저하고 같은 달 차를 뽑으면 폐차도 같은 날 시키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를 오래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얼마 못 가 차를 폐차해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 와 닿네요. 네. 그러면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논문에 관련된 걸 먼저 설명드린다면, 이제 20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펜이라든가 이제 한 제품 가지고 10년을 팔로우 이제 해봅니다. 이제 수술해놓고 환자를 매년 불러다 관리하고 하는데 성공률이 90%입니다. 그건 이제 20년 전이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임플란트도 많이 다양해지고 기술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한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구나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전신이나 있는 분들의 이제 경증도에 따라서 그 담당이하고 협진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이제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이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혈전 용해제를 얼마큼 끊느냐, 며칠 동안 끊고서 다시 임플란트하고 다시 이제 먹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인데 암에 걸려서 이 가슴 윗부분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은 발치도 조심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골수 부분에도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 인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판막증이 있다거나 뭐 인공 그 임플란트 다른데 인공 임플란트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술전에 예방적 항생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치과에 오시면 나 이런 약 먹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합병증 같은 걸 줄이는 그런 예방적 항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이 90%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100%는 아니니까 네. 간혹 받으신 분들 중에는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재수술도 할 수 있는가 보죠?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임플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써야지 하면서 이제 쓰시다가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사이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치주염에 걸리면 이 염증에 의해서 치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제 위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움직인 치아들을 원위치로 옮겨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원위치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이제 야기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 중고등학교 때는 치아 사이 틈이 없는데 지금 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금니가 없는 관계로 앞니를 쓰면서 벌어진 경우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 벌어진 경우를 원래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벌어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게 되면 여기도 계속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수직 고경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럴 때 계속 하게 되면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 위치로 옮긴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지 음식물도 안 끼고 앞니, 그러니까 전치부에 문제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술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뼈가 많이 녹았잖아요. 녹으면 이거를 해바꾸죠. 그러니까 뼈가 녹기 이전에 위치로 만들어 놔야 그 보철물하고 뼈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끼는데 뼈는 밑에 처져 있고 임플란트는 위에 보철물이 있다 그러면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그 간격이 커지게 되면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내 친구려니 하면서 이제 치과시술 쓰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신경 안 끄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임플란트 주위에는 자연치에 비해서 면역 반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연치는 뭐 그런 문제 생기면 피가 난다거나 뭐 시리다거나 그런 염증 반응이 금세 일어나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원하신 경우는 많이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안에 점검해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점검 필요하고 아프다면 바로 치과에 가서
그런 염증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 임플란트를 하려고 앞서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뼈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뼈 이식제는 완전히 멸균 상태로 저희 치과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무슨 뭐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감염을 일으킨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작용들은 이제 수술 중에 네. 이제 구강 내에는 완전히 멸균이 안 됩니다. 네.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수술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런데 이게 상주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수술 전에 이제 소독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그 환자가 이제 부적절하게 흡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음식을 막 섭취를 하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2차 감염입니다. 이제 그 2차 감염에 의한 거니까 요거는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부어오른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제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병원에 내원해서 다시 염증 부분 제거하고 새로운 이식제로 다시 해서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요인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 좀 그러니까 수술 후에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임플란트 보험 적용되죠? 네. 몇 개까지? 이제 65세 이후에는 평생 2개가 이제 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뼈가 그냥 해박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면 그냥 보험비만 내시면 되는데 대부분 경우는 이제 뼈가 가라앉고 뼈 염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골 이식 여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뼈 이식이 필요한지 아닌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지 상담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약이 없는 경우 이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착오 없이 병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 예. 적용이 되는 거다. 네, 무치약인 경우에는 또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 슬프네요. 네. 자, 뭐 주변에 보면요, 이제 임플란트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참 많던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네,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 많이 나죠? 맞아요. 뭐 땀이 너무 많이 과하게 분비돼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한증 때문인데요. 주로 손과 발 그리고 겨드랑이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또 다한증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더 더워지기 전에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 그 밖에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